아무리 그래도 거유산한 아이 것을 왜 탐내? 뭐 어째? 어차피 버릴 거 내가 갖겠다는데.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지? 그럼 그걸 재수 없게 어떻겠어? 생각해봐. 올케가 그 아기용품 사놓고 유산을 했는데 그 아기용품을 어떻겠어? 일단 구독하시고요. 끝까지 다 보신 후 재미가 없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다고 요즘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실까요? 요즘 제 주위에 불임 부부가 많아서인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던데 막상 제 일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참 그렇대요. 저는 처음에 남편과 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 해서 병원도 참 많이 찾아다녔어요.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에 용한 점집이나 약재 써가며 노력했습니다. 대개 불임 부부가 그렇듯 그런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비우고 살게 된 케이스예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며느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넌 어찌된 애가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도대체가 처녀 때 몸을 어떻게 굴려먹었길래 남들 다 놓은 떡두꺼비 아들 하나 못 낳냐 이 말이야. 어머님 흥 너무하세요. 옛날 같았으면 으잉 당장 집에서 쫓겨났을 게다. 내가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 기운이 여 안 좋아. 나원 재수가 없으려니 우리 집 대가 여기서 끊길 위기에 처하다니. 흑흑흑. 아, 거기 서서 뭐 하는겨? 어서 나가서 정화수라도 떠놓고 저래. 으이구. 한 번은 병원 진단서를 시어머니 앞에 딱 펼친 적도 있었어요. 제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도 했고요. 그 후로 제 앞에서 하는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뒤에서 제 얘기를 하시는 걸 알아요. 재수가 없다느니, 아들이랑 인연이 아닌 거라느니, 기운이 안 좋다느니. 보통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 입에서 그 정도 나오는 거 잘 알기에 섭섭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니 임신 4주차입니다. 앞으로 태교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네, 여기 초음파 사진을 잘 보세요. 남편한테 맛있는 것도 사달라 하시고요. 잠시 후. 오빠,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임신한 게 진짜야. 응응 임신 4주차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이제 출근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 최대한 태교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 응응 나 너무 행복해. 최대한 조심해서 태교하고 이쁜 아기 낳을게. 나 아기용품 벌써 찜해둔 거 있어. 모든 말만 해. 다 사줄게. 모든 거 다 사줄게. 그렇게 포기하고 산지 얼마나 되었을까? 정말 기적처럼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사실 알자마자 당장 일을 그만두고 안정을 취하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퇴직까지 했고 최대한 태교에 신경을 썼어요. 배내 쪼고리는 물론 젖병 등 아기용품을 주문하고 행복한 길에 잔뜩 부풀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더라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유산입니다. 정말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인연은 언제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오빠 어떡해? 자기야, 너무 상심하지 말자. 우리 아기 좋은 곳으로 떠났을 거야. 미안해, 오빠. 아니야, 미안하긴 우리 부부와 인연이 아니었던 것뿐이야. 난 자기만 있으면 돼.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노력을 했음에도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 지친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쳤기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밥값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재취업을 계획했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며 막았고 덕분에 저는 충분히 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를 비난하고 제 탓을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우리 부부와 연이 아닌 아기였다며 오히려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뭐라고? 유산? 그 힘들게 가진 아이를 유산했다고? 그게 사실이냐 의? 아니 도대체 임신하고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유산이 된 거요? 무슨 짓을 한 거요? 다른 며느리들은 아들도 숭풍숭풍 잘만 놓는데 넌 어찌 않아도 유산시키냐 말이야. 어쩐지 임신했다고 일 그만두고 유세는 다 떨더니 유세 떨 때부터 알아봤다. 너네 친정엄마도 너 낳을 때 그리 유세 떨었냐? 하여간 재수가 없으려니 원. 크크, 어머님. 아 거기 멍청이 서서 뭐하냐? 어서 정화수 떠다 놓고 다시 새벽기도 올려. 문제는 시댁 식구들입니다. 그렇게 힘들던 때
어떻게 몸 관리를 했길래 남들 다 낳는 애 하나도 못 낳냐고, 일도 그만두고 임신했다고 유세 떨 때부터 알아봤다고, 너네 엄마도 너 낳을 때 그렇게 유난스러웠냐고,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꼭 칼을 담아 툭툭 내뱉는데 진짜 너무 서럽고 힘들었네요. 꼭 유산된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아무런 대꾸 못했습니다. 그냥 착하기만 한 남편은 시댁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속앓이만 하며 그래도 제 마음이라도 위로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나마 그게 위안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 힘들어하던 시기에 신우가 임신을 했어요. 신우는 저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역시나 신우 임신 소식을 전하며 저보다 나이도 많은 신우가 떡하니 아이를 잘 가지는데 젊은 저는 뭐하냐고 타박하시는 시어머님. 물론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제게는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참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자괴감에 휩싸여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없고 2사람이 집에 왔는데 저는 우울한 표정이나 기분 감추려고 최대한 밝은 얼굴로 맞았습니다. 물론 축하도 했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단 게 먹고 싶지? 우리 아기가 단 게 먹고 싶은가 봐. 네? 집에 뭐 달달한 거 톡 터지는 거 뭐 그런 거 없어? 애야, 그래 네 신우 임신했는데 입덧이 심하단다. 뭐 새콤하고 달콤한 거 뭐 좀 내어오너라. 올케 딸기 같은 거 없어? 우리 아기가 딸기가 먹고 싶다네. 아, 지금 한겨울이라 딸기가 집에 없어요. 오렌지 주스는 있는데 오렌지 주스라도. 떼끼 이런 미국산 과일 주스인 오렌지 주스가 웬 말이여. 제주 감귤 주스 같은 거 없냐? 허욱, 아유, 엄마, 됐어. 아이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는 올케가 입덧이란 걸 알겠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야, 그나저나 올케 저번에 아기 아주 잠깐 임신했을 때 아기용품 잔뜩 사지 않았어? 네, 아기용품요? 그래, 어차피 올케 필요 없으니까 그거 나 좀 줘. 어차피 갖고 있다 버릴 거잖아.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는 유산 전에 제가 사뒀던 아기용품들을 보더니 달라고 하더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 보이지 않게 치워놓았던 아기용품을 굳이 말을 꺼내서는 달라고 하는 신우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서 신우의 등짝을 때리시며 말씀하시대요. 떼끼 그걸 왜 달라 그래? 그까짓 거 얼마나 안다고? 엄만 왜 그래? 우리 아기 나오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인지 알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아무리 그래도 거유산한 아이 것을 왜 탐내? 뭐 어째? 어차피 버릴 거 내가 갖겠다는데 어차피 올케는 이제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야. 어차피 나는 몸 관리 잘해서 유산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오는 게 더 낫지. 허욱, 올케, 그러니 그 아기용품 놔줘.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 맞지? 완전히 새 거? 아, 네, 맞아요. 뭘 남의 것을 달라고 하냐고, 새로 사면 될 것을 그거 얻어서 얼마나 아낀다고 하며 신우를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자기는 저처럼 관리 잘해서 유산 안 할 거니까 괜찮다고 그 2명이 하는 말들에 당장 내쫓고 싶었습니다. 결국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기용품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저는 각종 아기용품 소독용 알콜로 잘 닦고 뽁뽁이 캡으로 잘 포장해서 신우이 드렸고 그렇게 둘은 제 가슴에 대못만 박아놓고 돌아갔죠. 그리고 가슴에 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갈 때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평소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거나 괜찮은 물건 나오면 구매하곤 하는데 어쩌다 스르륵 올린 스크롤에 제 눈에 딱 띄는 아기용품 하나. 어머, 이 아기 딸랑이의 빨간 리본? 그리고 발치기랑 아기 용품에 묶어놓은 빨간 리본? 이거 내가 신우이 드린 아기 용품이잖아. 포장도 내가 준 그대로인데?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지? 똑똑히 기억해요. 아기 딸랑이랑 칠발기 등 용품에 남편이랑 의미를 부여하고자 예쁜 리본을 묶어 놓았는데 정말 그대로 아기용품이 중고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신우한테 해준 포장 그대로 펼쳐만 놓고 사진을 찍어 올려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새 아기용품 저렴하게 판매해요. 지인 선물하려다 사정이 생겨 못 드렸어요. 구매해놓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완전 새 물건입니다. 아기용품 세트까지? 인터넷 찾아봐도 가격 알 수 있음? 아기용품 직거래자만 연락주세요. 판매 유도해놓고 뻥카 치면 신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구 선물 주려다 사정이 생겨 판매하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신우한테 포장해준 상태 그대로라 앞뒤 안 가리고 바로 신우한테 전화했죠.
엽대요. 고모, 제가 얼마 전에 드린 아기용품들이 왜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죠? 뭐? 아기용품? 네, 제가 포장해준 그대로 중고로 올라와 있던데 처음부터 중고로 팔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걸 재수없게 어떻겠어? 네, 뭐라고요? 생각해봐. 올케가 그 아기용품 사놓고 유산을 했는데 그 아기용품을 어떻게 써? 올케 같으면 그거 쓰겠어? 오히려 중고로 팔아 돈 좀 남겨먹는 게 의미 있지? 재수가 없었대요. 제가 유산했다고 제가 산 아기용품 재수 없어서 사용 못하고 올려놓았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왜 가져갔냐니 그거 팔아서 돈 버는 게 그냥 버리는 것보다 의미 있지 않냐고. 순간 욱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신우한테 쏘아붙이고 끊었네요. 뭐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안 가져가면 되지. 왜 달라 했어요? 어차피 올케는 그거 언젠가는 버릴 거잖아. 버릴 바엔 차라리 팔아서 남겨먹는 게 낫지. 결혼 때부터 거지근성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생각보다 거지근성이 심하군요. 내가 유산한 게 죄라면 죄지만 당신 입에서 나온 재수 없다는 말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뭐야?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손윗 사람이라고 막말해도 그동안 참았는데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존중을 하죠. 그 재수 없는 아기용품 중고로 잘 팔아서 재수 없는 돈 벌고 평생을 재수 없게 사세요. 엽대요. 신우한테 전화 끊고 5분 정도 지났을까?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대요. 안 받으려 했는데 그래도 어른이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말. 야, 너 감히 네 시누이한테 막말했어? 네, 어머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 신보가 그 모양이니 아직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세상만사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제가 신부가 고약해서 아기도 못 낳고 집안에 재수 없는 일만 가득한가 보군요. 아니, 이 니은이 이제는 시어미한테까지 대꾸해.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를 데려와서 그래도 가족이라고 며느리나 불러줬더니 정신 못 차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막말을 하네. 그깟 아기용품 중고로 좀 팔아먹으려 한 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요. 네 눈에 시댁이 우습게 보이냐? 시댁 식구가 대우받을 짓을 해야 저도 시댁 식구 대접을 해주죠. 늘 아기 못 낳는 며느리라고 재수 없다고 막말하고 위로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보기만 해도 가슴 아파 만지지도 못하는 아기용품 달래서 줬더니 중고로 내다 팔아요? 그러고도 너네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면 사람 대접받을 짓 좀 해. 역대요!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 막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끊고 나니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폭발해서인지 엄청 서럽게 울었어요. 뱃속에서 떠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퇴근하고 와서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묻길래 저 못 산다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 남편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집단에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면 못 참아 하더니 시댁에는 또 말 한마디 못하대요. 계속 이혼해달라고 울며 조르니 결심한 듯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은 몰랐어. 우리 본가랑 최대한 먼 곳으로 이사가자. 이사가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당신이 화가 나는 만큼 나도 너무 화가 나. 하지만 내 성격 때문에 천륜인 엄마와 누나한테 뭐라 말은 하지 못하겠어. 대신 우리 본가랑 먼 곳으로 이사가서 인연 끊고 우리 둘이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인연도 끊고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살자. 시댁이랑 최대한 먼 곳에서 살자고. 시댁 식구들 정말 화가 나는데 천륜이라 막말은 할 수 없고 그냥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모두 차단하고 우리 둘이서만 살자고. 그렇게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3년째예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 시누이 연락 차단하고 남편이랑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거기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 임신했고 출산도 무사히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스트레스가 없어서인지 하늘이 도왔는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저희 품에 왔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여기 게시판에 글 올려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엊그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응?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애야, 나다. 너희 둘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소식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게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죠?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전화를 안 받으면 되냐? 이게 벌써 몇 년째냐?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도무지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오죽했으면 이렇게 내가 번호 바꿔서 너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동안 너희들에게 아마 전화를 수십 통도 넘게 했을 게다.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느낌이 좀 쎄해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 보니 꽤나 급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지 않으니 답답하니 제게 전화한 거겠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도는 이 애미인 나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우린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냥 안부처 전화하신 거라면 할 말 다 했으니 저 먼저 끊겠습니다. 에야야, 잠깐만, 끊지 마라, 잠깐만. 네, 하실 말씀이 또 남으셨나요? 건이 신우이 아기 있잖냐. 이를 어쩌면 좋냐,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냐, 이를 어째. 어머님 저 바쁜 사람이에요. 어서 본론만 말씀해주세요. 그니 신우이 딸이 몇 달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단다. 아이고, 아주 큰 사고여서 큰 수술을 해야 했고 지금도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단다. 그리고 큰 수술이 몇 차례나 더 남았는데 그 어린 것이 큰 수술이 몇 차례나 더 남았어. 너도 알다시피 네 신우이 집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잖아. 지금껏 수술비에 병원비에 돈을 다 썼단다. 앞으로 병원비에 수술비에 일을 어쩌면 좋을꼬. 신우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당시 듣기로는 딸을 낳았다고 이야기 듣고 이후로는 우리가 떠나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병원비, 사고가 좀 컸나 봐요. 몇 차례 수술을 했는데 워낙 작은 아이다 보니 아직 어려서 여러 차례 큰 수술 남겨놓고 있다고. 그런데 그동안 치료비에 수술비에 빚까지 다 끌어 써서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시누이 형편 저도 알긴 압니다.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편도 아니에요. 당연히 큰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니 많이 어려워졌을 테고 그 사정 뻔히 저도 압니다. 시누이의 아이를 조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껏 신경 안 쓰고 연 끊고 살다 보니 호칭도 잘 모르겠네요. 잘 몰라서 조카라고 할게요. 일단 시어머님한테 사정은 다 들었고 조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훅 올라오기 전에 먼저 지난 날들 맺힌 거 다 풀었어요. 네, 어머님, 조카가 사고 당한 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재수 없는 저에게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바꾸며 연락하신 걸 보니 많이 급하긴 하신가 보군요. 으잉, 그래. 너희 도움 좀 받고 싶구나. 그런데 어머님 어쩌죠? 제 가슴에도 굉장히 큰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에요. 아기 못 낳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재수 없는 년이라 막말하시고 신부 더럽다며 죄인 취급하던 시절이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도움을 받으려 드시는군요. 그런데 웃기게도 거기 식구들이랑 인연 끊고 멀리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이쁜 아들도 놓고 우리 세 식구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거기 지옥을 빠져나오니 아이도 생기고 우리 집에 웃음이 끊길 날도 없고요. 으잉, 아들을 출산했냐? 어이쿠. 네, 아주 건강하고 이쁜 아들 낳았습니다. 이제서야 행복을 찾았는데 다시 그 시절의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시는 건가요? 또 예전 이야기하며 쏟아부으니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막말도 좀 했네요. 시어머님, 이제 각각 을이 완전히 바뀌니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막 쏟아부으니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카 문제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좀 싸가지 없게 끊었어요. 애야, 그래도 그 어린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지난날 매일 후회하고 있단다. 그래요. 도와드릴지 아닐지는 오빠 오면 상의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시누이 생각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 때까지 전화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저 먼저 끊습니다. 문제는 예전 문제로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데 조카 이야기를 남편한테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결정을 못해서요. 분명 조카 이야기하면 남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그럴 텐데 저도 단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친인척이라고 조카가 큰 사고로 다쳤다니 걱정도 되고 도와줘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인간들 생각하면 또 냉정하게 모르는 척 남편한테 말하기 싫고 지금 이 상황이 통쾌하고 막 그러긴 한데 어린 조카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막 그럽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당근마켓에 중고로 팔지만 않았어도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